네, 이 파트에서는 생활 습성, 윤리 사상, 주요 열국,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자기의 뜻을 펴기 위해 가지고 나라를 많이 돌아다니는 이런 과정입니다. 우선 생활 습성인데요. 아마 이게 옷 입고 잡숫고 하는 게 굉장히 까다로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향당이라는 부분에 보면 예복이나 제복에 아랫노치 아니면 반드시 모두 주름을 잡아서, 주름을 아마 잘 잡았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문상을 갈 때도 확실하게 이제 복장을 검은 비단관을 반드시 쓰고, 또 매월 초하루에는 반드시 조복을 입고 조에 나가셨다. 이래 가지고 옷차림에 대해서도 굉장히 정확하게 깔끔하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식사도 보면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적어드렸는데, 식사에 대한 내용이 엄청나게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밥은 어떻게 드시고, 고운 쌀일수록 싫어하지 않으셨고 좋아하셨다는 얘기죠. 회는 또 어떻게 썰어서 잡수고, 써는 거 요리하는 방법, 또 익히는 정도, 또 철에 따라 가지고 음식을 가리시는 거, 또 고기는 비록 많이 드셨으나 뭐 이렇게, 그러니까 양적인 거 요리하는 그 과정 하나하나가 굉장히 까다로우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술에 대한 얘기도, 술은 많이 드셨던가 봐요. 아마 주량이 굉장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술은 일정한 양이 없이 드셨으나, 그러니까 아마 주량이 없었다는 이런 말씀 같은데, 난잡하게 드시는 일은 없었다. 아주 많이 취해가지고 많이 드셔서 취하고 행동을 엉뚱하게 하고 이런 건 없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 습성 중에 아들 베거가 어머니 상을 당해가지고 1년이 이제 넘도록 복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다 3년상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공자가 아들에게 너무 지나치다, 이제 그만하라. 1년이 됐을 때 그만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후에 역사가들이 공자가 이혼을 하시지 않았는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혼한 어머니인 경우에는 1년만 복상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마 공자가 여러 가지 글도, 책도 많이 쓰고 말씀도 많이 하셨지만 자기 부인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거든요. 한마디도 없는데, 자기 부인에 대해서 남긴 말은 이게 한마디입니다. 그죠? 그만두라 이랬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마 이혼을 하지 않. 그래서 제가 생활 습성을 보면은 공자의 그런 생활 습성을 맞추기가 그건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래서 아마 이혼을 하시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윤리사상인데요. 이제 제일 유명한 게 상망어른이죠, 그죠? 상강, 군의 신강, 부의 자강, 부의 부강. 그 다음에 군은 신하의 모범이 돼야 되고, 아버지는 자식의 모범이 돼야 되고, 남편은 부인의 모범이 돼야 되고,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여서, 부모유신. 이게 이제 한동안 상당히 우리나라도 이게 지배하는 그런 가치가 됐었죠. 삼강오륜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기본 개념이 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어질인. 공자 사상의 기본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윤리의 바탕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건 이제 남을 위하고 남을 사랑하는 이런 인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송대 성리학자들이 인을 공자 사상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막상 공자 자신은 이것이 인이라고 하는 확실한 정의를 내리시진 않았어요. 않고 이제 제자에 따라 가지고 다 인을 다르게 설명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공자가 막상 정확한 그런 정의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후세 학자들 간에 이제 의견이 굉장히 굴고한 면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이게 공자 사상의 핵심으로 삼는 건 그건 이제 맞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인에 대해서 안은이란 제자가 인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제 공자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안은이란 제자한테는 인이란 자기를 이기고 예로 돌아가는 것이다. 극기복례 위인. 자기를 이기고 극복하고 예로 돌아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마우란 제자가 물어봤을 때는 인이란 말을 조심하는 거. 아마 말이 좀 이렇게 조심스럽지 못했던 제자인가 봐요. 인이란 말을 조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번지란 제자가 또 인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인이란 남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묻는 제자에 따라 가지고 그 제자에 따라서 그 제자의 어떤 상태에 맞는 이런 답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념이 상당히 넓다고 할 수가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니까 후세 이제 사가들은 공자가 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게 뭔가 정의를 내리지 않았다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늘에 대한 신앙인데요. 근데 이제 이게 유교가 종교적인 그런 속성이 좀 결여되어 있다. 이게 이제 뭐 하늘에 대한 신앙이 좀 부족하기도 하고 또 이제 죽음의 사후의 세계에 대한 그런 개념이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실제로 이제 죽음에 대해서 물어보죠. 제자들이. 그랬더니 삶도 아직 잘 모르는데 어떻게 죽음을 알겠냐. 삶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는데 어떻게 죽음을 알겠냐. 이게 대답을 이제 피하신 거죠. 그죠? 또 산 사람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데 어찌 귀신을 섬길 수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는 유교가 종교적인 특성이 부족하다고 이러는 게 이제 사후에 대한 이런 세계의 설정이 없으니까 이런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꼭 그런 건 아니었죠. 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하늘에 죄를 지으면 빌 것도 없어진다. 하늘에 죄를 짓지 말라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천하 하면서 아주 위기, 막 이렇게 죽을 뻔하기도 하고 살해당할 뻔하기도 한 이런 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환태라는 아주 그런 그 못된 장군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완전히 죽을 뻔했습니다. 이랬더니 이제 아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죠. 제자들이 막 걱정을 하니까 하늘이 내게 덕을 부여해 주셨거늘 환태가 감히 나를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자가 죽었을 때 그때 아주 원통해 하시면서 하늘이 나를 망치는구나, 하늘이 나를 망치는구나 이렇게 이제 한탄을 하셨던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주열곡입니다. 주열곡입니다. 이게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신 거예요. 원래 이제 노나라에서 관리를 하시다가 그 제후가 엉뚱한 짓을 하고 전혀 그 정사를 돌보지 않으니까 더 이상 일을 하기가 어렵다 해가지고 나와서 이제 다른 나라를 다닙니다. 그래서 사기에 보면 왕도를 밝히려고 그러니까 자기의 뜻을 펴기 위해서 70여 나라를 유세했다 했는데 실제로는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나라를 다니시진 않은 것 같고 실제 방문한 나라들은 주제, 위진 한 5개 정도고 가면서 이렇게 지나친 나라가 한 8개, 3나라 정도 이렇게 이제 관여가 된 나라는 한 8개 정도인데 이 8개 정도의 나라를 약 한 13년 동안 다니시게 됩니다. 처음에 이제 위나라로 가셨어요. 근데 위나라 우선 지리적으로 가깝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문화 중심권이기도 하고요. 또 위나라를 다스리던 그 제후가 영공이라는 제후가 있었는데 그 제후가 이제 아주 현명한 신하들을 등용한다는 이런 소문이 나 있었고 그 다음에 자기의 제자 자루 중에 자루의 동서 미자라는 그런 그 신하가 위에 충신으로 있었고 이래가지고 이제 가면은 자기가 자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래가지고 갔는데 막상 이제 대접은 잘 받았지만 자리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0개월 만에 진나 그 옆나라로 다시 떠나게 됩니다. 근데 진나라로 가다가 광이란 곳에서 큰 수난을 겪게 됩니다. 그 양호라는 사람이 과거에 그 광이라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못된 짓을 했는데 공자 일행을 그 양호의 일행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구금을 하고 이럽니다. 간신히 탈출해가지고 한 달 만에 다시 그 위나라로 돌아갑니다. 그랬더니 이제 영공이 그때도 다시 이제 영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영공의 그 거백곡이라는 신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 계속 있을 수는 없으니까 다시 위나라를 떠나가지고 조나라를 거쳐서 송나라로 가는데 그때 이제 그 송나라의 대장군 환퇴, 이저 환퇴가 아주 아마 그 자기 동생이 공자의 제자로 갔나 뭐 이랬는데 거기에 대한 앙심을 품고는 아마 그랬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공자를 죽이려 하고 막 이러니까 아까 이제 한 것처럼 간신히 이제 피해가지고 정나라로 갔으니까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자가 헤어져가지고 이제 정나라로 가서 동광문 밖에서 홀로 기다렸는데 그때 모습이 꼭 축 처진 상가집에 개가 같은 몰골 이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약 상가지구 상가집개의 개 같은 몰골을 공자의 모습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정자집에 머무는데 역시 이제 자리는 얻지 못하고 그러다가 다시 이제 또 위나라로 다시 되돌아옵니다. 근데 또 포땅에서 공손 씨가 반란을 해가지고 공자를 또 감금을 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개월 후에 다시 또 위나라로 갑니다. 그러니까 위나라에 지금 3번째 가게 되는 거죠. 처음 가고 왔다 가고 또 왔다. 자꾸 오니까 그때는 이제 영웅도 아주 이제 지쳐가지고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진나라라고 송, 정, 위, 진 쭉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게 되는데 결국 그 여러 나라에서도 정규직은 얻지 못합니다. 컨설테이션, 자문을 구하는데 자리를 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면 정규직을 구하러 다니다가 결국은 정규직을 얻지 못하고 이제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죠. 돌아오게 되는데 모양이 참 좋지가 않잖아요. 그죠? 여러 나라를 제자들하고 같이 돌아다니다가 뭔가 떳떳하게 이제 자리를 얻어서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아무데도 자리를 얻지 못하고 이제 돌아오게 되니까 근데 그때 마침 이제 그 노나라에서는 제자들이 아주 높은 직위에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제후에게 추천을 해가지고 공자를 초청하는 형식으로 이제 노나라에 돌아오시도록 이렇게 이제 분위기를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BC 484년 13년 만에 노나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나라에서는 예를 갖춰가지고 공자를 이렇게 모셔왔지만 벼슬은 내리진 않아요. 이때도 이제 공자는 내가 돌아가면 자리를 얻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모셔오니까 그런데 이제 역시 돌아왔을 때도 벼슬은 내리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제자들이 아주 활동들이 눈부십니다. 염유, 자공, 자로, 자유자 아주 공자의 제자들이 뛰어난 제자들이 활동이 아주 눈부시고 그래가지고 그 제자들의 활약으로 공자는 비교적 이제 자리는 얻지 못했지만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다시 이제 정규직을 얻어가지고 관리를 하긴 힘들겠다 싶어가지고 포기를 하고 나머지 이제 일생을 책을 쓰고 제자들 가르치는 걸로 이렇게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